여러분, 혹시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여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된 저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다페스트에서 시작해 빈, 프라하, 그리고 뮌헨까지. 제가 목격한 한국 여권의 파워와 그 이면에 숨겨진 감동적인 진실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과연 한국 여권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걸까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해온 노력은 무엇일까요? 한국 여권, 그 위상과 진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한국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여권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유럽 여행 중 겪은 한 사건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기록하는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 여권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된 건 몇 달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서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죠.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8시 30분쯤이었어요. 저는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공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여유롭게 심사대를 향해 가고 있었죠. 제 바로 앞에는 배낭을 맨 2명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평범한 배낭 여행객처럼 보였어요. 저도 비슷한 차림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줄을 따라 섰습니다. 그들이 심사대에 도착하자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몇 초 동안 확인한 뒤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이번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관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여권을 들여다보며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아시나요? 이 질문에 두 남자는 서로를 잠깐 쳐다보더니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1이요? 심사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대답은 틀렸지만 심사관은 별다른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폐 단위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서 두 사람은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1,000원? 이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의 망설임과 어색한 반응은 심사관의 의심을 더욱 키운 듯 했습니다. 심사관은 잠시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심사대 근처로 다가왔고 심사관은 그들에게 짧게 상황을 설명한 뒤 두 사람을 추가 조사를 위해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을 보고 넘겼을 텐데 이번엔 왠지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저는 공항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 방금 전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놀라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여권으로 많은 유럽 국가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유럽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종종 합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여권은 신뢰도가 높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여권입니다. 비자 면제국이 많고 특히 유럽에서는 입국 심사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에요. 하지만 심사관들은 이런 위조 여권을 구별하기 위해 문화적이거나 실생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만한 질문들로요.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여행 문서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파워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여권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무려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K-팝, K-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한국 여권의 위상은 더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뢰받는 여권이기에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었죠. 심사관이 위조 여권 소지자를 구별하기 위해 던진 질문들은 그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문화와 일상적 지식을 통해 진위를 판단하려는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그날 부다페스트 공항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입국 심사를 넘어선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힘은 단지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이나 외교적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쌓아온 국제적인 신뢰와 국민들, 개개인이 보여주는 성실한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였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지, 또 그 여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 공항에서의 짧은 경험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지금도 저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한국이 가진 놀라운 위상과 매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공항에서의 사건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여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이라니 과연 어떤 점이 한국 여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품고 제 여행 일정은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빈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아침 비행기로 부다페스트를 떠나 빈에 도착한 저는 여전히 공항의 혼잡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환승 비행을 위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고 자연스럽게 긴 줄에 섰습니다. 심사대 앞에 서 있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단정한 차림의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는데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권의 색깔을 보는 순간 제 관심이 확 쏠렸습니다. 바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겪었던 사건이 떠오르며 이번엔 진짜 한국 여권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직접 확인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심사대에 다다르자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권을 넘기는 그의 태도는 매우 신중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여권을 대할 때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이번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관광입니다. 빈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싶어서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몇 초 동안 여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추가 질문도 없이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끝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심사대를 떠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심사 시간이 정말 짧았거든요. 고작 30초 남짓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영국 여권을 건네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네요. 이번 여행 목적이 뭔가요? 관광입니다. 빈에서 오페라를 볼 계획이에요. 숙소는 어디에 예약하셨나요? 머무는 기간은 얼마나 되죠? 저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답을 했지만 한국 여권을 가진 그녀와 비교하니 저에 대한 심사가 훨씬 꼼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는 터미널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같은 항공편이었던 그녀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국 심사에서 당신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정말 빠르게 통과하시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여권은 신뢰도가 높아서 입국 심사가 빠른 편이에요. 특히 유럽에서는 한국 여권에 대한 좋은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여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심사관들이 한국 여권을 보며 비교적 우호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한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는 시도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심사관들이 종종 간단한 질문을 던져 진짜 한국인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와의 대화는 저를 더욱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목격했던 위조 여권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특별함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위상이 악용되는 현실은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들었죠. 그녀는 대화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여행할 때마다 느끼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러움과 동시에 존경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저는 공항 터미널에 앉아 한국 여권이 가진 특별함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짧은 대화 이후로도 저는 한국 여권의 위상에 깊은 인상을 받은 채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제 여행의 다음 목적지였던 체코 프라하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 여권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저도 직접적으로 상황 속에 얽히게 되었죠. 프라하로 향하는 기차는 여유로웠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여정은 프라하 중앙역에 도착하면서부터 조금씩 긴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린 순간 저는 2명의 보안 요원이 열차 승객들을 확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표정을 살펴보니 단순히 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닌 듯 했죠. 짐을 챙기며 그들을 지나치려던 찰나 한 요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당황했지만 저는 영국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는 여권을 잠시 살펴보더니 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뒤를 따라오던 한 여행자가 요원의 요청에 여권을 내밀었고 그 여권은 바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순간 요원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을 받은 후 그 여행자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여행자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체코에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죠? 관광입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요원은 여권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의 배낭을 가리키며 짐을 열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어딘가 불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여행자는 서둘러 배낭을 열어 보이며 태연하게 반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배낭에서는 책과 옷가지들 그리고 작은 기념품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의심스러울 만한 물건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요원은 여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뭔가를 지적했습니다. 이 여권 뭔가 이상합니다. 사진이 본인 것 같지 않은데요.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는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고 이건 제 여권이 맞습니다. 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그를 데리고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목격했던 위조 여권 사건이 다시 떠올랐고 저는 이 여행자가 혹시 그와 비슷한 사례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그저 억울해 보였기에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뒤 저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터미널의 보안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 여행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직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여권이 위조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한국 여권을 위조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그 여행자는 진짜 한국 여권 소지자였을까요? 아니면 부다페스트에서 봤던 사건과 같은 사례였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행자가 보안 데스크로 돌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한국에서 체코로 오는 동안 여권을 갱신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적힌 공식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고 보안 요원들은 결국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의 상징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여행자는 결국 웃으며 상황을 정리했지만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여권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그날의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힘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여권의 가치는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쌓아온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프라하에서의 사건은 저에게 한국 여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자신을 증명해내고 모든 오해를 풀었을 때 저는 주변 사람들조차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단순히 오해를 받았던 한국 여권 소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신뢰감을 회복한 듯 보였죠. 하지만 저의 여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거쳐 이번엔 독일 뮌헨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뮌헨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한국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여행 블로거로서 저는 각국의 입국 심사 과정을 기록해두고 있었고 부다페스트, 빈 그리고 프라하에서 경험한 일들은 단연 인상 깊은 사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뮌헨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스텔에 체크인한 후 로비에서 한국인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으로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의 이름은 재민이었고 유럽을 처음 방문한 상태라며 신나게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재민은 제가 그간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당신도 아마 모를지도 모르지만 한국 여권이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한 적은 없어서 신기하네요. 저는 유럽에서 한국 여권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어요.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조차 자신들의 여권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재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한국 여권이 가진 무게와 책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뮌헨 시내를 걸으며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K-컬처의 영향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여권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 개개인이 쌓아온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외에서 보여지는 한국인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단지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하며 또 다른 에피소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뮌헨 공항에서 한국인 가족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죠. 가족은 부모님과 두 아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심사관은 여권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 여행이시군요. 어떤 일정으로 오셨나요? 아이들과 독일의 여러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버지가 답하자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심사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여권 소지자, 개인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죠. 여행을 마치고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후 저는 이번 여정에서 겪은 일들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다시 한번 한국 여권의 가치를 곱씹었습니다. 그 글은 제가 작성한 다른 포스팅들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고 댓글 창에는 한국인 독자들이 자신들의 여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가득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신뢰받는 이유를 몰랐는데 소피아님의 글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놀랍네요. 그 반응들을 읽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유럽 여행 이상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지 한 나라의 신분증을 넘어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권의 힘은 그저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경제적 성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이 세계에 전하는 이미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자신 역시 제 여권에 대해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국 여권 역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지만 한국 여권의 사례를 통해 저는 한 나라의 신뢰를 어떻게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권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나라가 전 세계와 쌓아온 신뢰의 상징이며 여러분 개개인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한국 여권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진정한 신뢰와 책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며 저 역시 앞으로의 여행에서 더 나은 이미지와 신뢰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프라하에서의 사건은 저에게 한국 여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자신을 증명해내고 모든 오해를 풀었을 때 저는 주변 사람들조차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단순히 오해를 받았던 한국 여권 소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신뢰감을 회복한 듯 보였죠. 하지만 저의 여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거쳐 이번엔 독일 뮌헨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뮌헨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한국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여행 블로거로서 저는 각국의 입국 심사 과정을 기록해두고 있었고 부다페스트, 빈 그리고 프라하에서 경험한 일들은 단연 인상 깊은 사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뮌헨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스텔에 체크인한 후 로비에서 한국인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으로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의 이름은 재민이었고 유럽을 처음 방문한 상태라며 신나게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재민은 제가 그간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당신도 아마 모를지도 모르지만 한국 여권이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한 적은 없어서 신기하네요. 저는 유럽에서 한국 여권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어요.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조차 자신들의 여권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재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한국 여권이 가진 무게와 책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뮌헨 시내를 걸으며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K-컬처의 영향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여권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 개개인이 쌓아온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외에서 보여지는 한국인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단지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하며 또 다른 에피소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뮌헨 공항에서 한국인 가족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죠. 가족은 부모님과 두 아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심사관은 여권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 여행이시군요. 어떤 일정으로 오셨나요? 아이들과 독일의 여러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버지가 답하자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심사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여권 소지자, 개인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죠. 여행을 마치고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후 저는 이번 여정에서 겪은 일들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다시 한번 한국 여권의 가치를 곱씹었습니다. 그 글은 제가 작성한 다른 포스팅들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고 댓글창에는 한국인 독자들이 자신들의 여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가득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신뢰받는 이유를 몰랐는데 소피아님의 글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놀랍네요. 그 반응들을 읽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유럽 여행 이상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지 한 나라의 신분증을 넘어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권의 힘은 그저 국가의 외교 정책이나 경제적 성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이 세계에 전하는 이미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자신 역시 제 여권에 대해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국 여권 역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지만 한국 여권의 사례를 통해 저는 한 나라의 신뢰를 어떻게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권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나라가 전 세계와 쌓아온 신뢰의 상징이며 여러분 개개인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한국 여권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진정한 신뢰와 책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며 저 역시 앞으로의 여행에서 더 나은 이미지와 신뢰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한국 여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한 여행 문서를 넘어 신뢰와 자부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한국 여권.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특별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감동이음에서 이어가는 또 다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